그날 군 중심지에서 열린 토지 경매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중요한 경매에는 각지에서 온 대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고급 정장, 값비싼 시계, 계산적인 눈빛들이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었다. 경매장 구석에 70대의 나이로 보이는 한 할머니, 희엔 할머니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오래된 두건을 썼으며 갈아빠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이 화려한 공간에서 그녀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구경하러 왔을 뿐이며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개막을 알리는 망치 소리가 울리며 경매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토지는 작은 부지로 시작가가 적당한 수준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입찰을 올렸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두 번째 토지가 등장하자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 부지는 대로변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최고의 부지였다. 사업에 매우 유리한 위치로 평가받으며 시작가는 20억 동이었다. 사회자가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외쳤다. 두 번째 토지, 시작가는 20억 동입니다. 첫 입찰은 누구입니까? 즉시 검은 정장을 입고 권위 있는 태도를 가진 남자, 투안 씨가 손을 들며 외쳤다. 25억 동. 소음이 경매장에 퍼지며 많은 이들이 조용히 상황을 주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 민 씨가 응답했다. 30억 동. 입찰이 계속해서 높아지며 경매는 점점 열기를 더했다. 몇 분 만에 누군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40억 동. 사람들의 시선은 전면에 앉아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 란 씨에게 쏠렸다. 경매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너무 비싸다. 이 가격은 지나치다. 난 포기해야겠다. 사회자가 미소를 띠며 망치를 두드리려는 찰나,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50억 동. 경매장은 몇 초 동안 정적에 빠졌고 모든 시선이 뒤쪽에 앉아있던 희엔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손을 들고 무대 쪽을 담담히 바라보고 있었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 진짜 경매라고요. 웃음소리가 경매장 전체로 퍼졌고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 할머니가 무슨 돈으로 경매에 참가하겠어? 그냥 구경하려는 거겠지. 사회자도 처음에는 당황한 듯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할머니, 방금 50억 동을 제시하신 것이 맞습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희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농담 아닙니다. 이 토지를 사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경매장은 다시 술렁였다. 누군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할머니, 50억 동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런 돈이 어디서 나나요? 희엔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뭘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경매장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사회자는 경매를 이어갔지만 모든 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희엔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중앙에 앉아있던 한 남자, 둥 씨는 세련된 외모를 하고 비웃듯 말했다. 그냥 할머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지켜보죠.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엔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경매장의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희엔 할머니는 작은 시골집에서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70대 여성이다. 남편과 아들이 여러 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고철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집 앞마당에 앉아 고철을 분류하며 살았고, 사람들은 그녀의 고요한 눈빛에서 과거의 상실과 삶의 아쉬움을 엿보았다. 그녀에게 남은 가장 큰 소망은 삶의 끝자락에 자신만의 작은 땅을 되찾는 것이었다.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셔서 최신 영상 업로드를 놓치지 않길 권장드립니다. 그 땅은 원래 할머니 댁의 대대로 내려오던 가족 소유였다. 할머니와 남편이 함께 집을 짓고 아들이 그곳에서 자라며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남편이 새우 양식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변해버렸다. 큰 빚을 더는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은행에 땅을 압류당하고 말았다. 땅을 떠나던 날, 희엔 할머니는 낡은 망고나무 아래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곳을 되찾을 거야. 여기는 우리 집이자 남편과 아이가 살았던 곳이니까. 오랜 세월 동안 희엔 할머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극도로 절약하며 살았다. 먹을 것도 아끼고 입을 것도 아끼며 집 안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들까지도 팔아 돈을 모았다. 그러던 중 자신의 땅이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설이지 않고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이 가난한 할머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집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살고 있던 작은 집까지도 팔아 자금을 마련하자 동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우신 타오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희엔 할머니는 평생을 고생하며 사셨어요. 이제야 가족의 땅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데 꼭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경매 당일, 희엔 할머니는 미리 준비한 수표 한 장과 굳은 결심 외에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다. 현장에 들어서며 고급 옷차림과 비싼 차들이 즐비한 모습을 봤을 때 그녀는 자신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쟁 속에 뛰어들었음을 잘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렵지 않았다. 경매장 맨 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오늘 못 해내면 다시는 그 땅에 돌아갈 수 없어. 희엔 할머니에게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추억과 떼어놓을 수 없는 곳이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아들이 넘어졌을 때 품어주었으며 내일 아침 첫 햇살을 맞이하던 장소였다. 그녀에게 그 땅은 그저 땅이 아니라 집이었다. 경매 가격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시선은 무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섞인 시선도 그녀에게는 신경 쓸 가치가 없었다. 이미 마음을 굳게 정했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희엔 할머니가 50억 동을 선뜻 제시했을 때 경매장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정적 뒤에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저 노인이 무슨 생각이지? 웃기려는 건가? 저런 옷차림을 하고서 설마 진짜로 경매에 참여하겠다는 건가?
가격만 불러놓고 돈을 못 내면 벌금 물게 되는데 주최 측은 저런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지 괜히 시간만 끌잖아. 점점 커지는 목소리들과 함께 수많은 시선이 희엔 할머니에게 꽂혔다. 앞줄에 앉아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 투안 씨는 뒤를 돌아보며 비웃듯 말했다. 할머니, 경매가 뭔지는 아세요? 50억 동이 장난으로 부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요. 희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곧은 허리를 유지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서 단단한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진행자는 팽팽해진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애쓰며 말했다. 할머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금 50억 동을 제시하신 게 맞으신가요? 희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틀림없어요. 저에겐 돈이 있고 이 땅을 꼭 사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경매장은 잠시 숨죽인 듯 고요해졌지만 이내 한쪽 구석에서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진한 화장을 한 젊은 여성, 난시가 고개를 젓으며 비웃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경매라는 게 그렇게 말만 해서 되는 건 줄 아나 봐. 주최 측은 입장 전 재정 능력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요. 투안 씨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몰아붙였다. 주최 측에 요구합니다. 저 할머니의 자금 능력을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돈도 없으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만 피해 보잖아요. 이런 말들이 희엔 할머니를 마구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투안 씨 쪽으로 고개를 돌린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돈이 없었다면 애초에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말에 기분이 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진짜 있는 걸까? 어떻게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모았을 수 있지? 혹시 부자였는데 일부러 가난한 척하나? 이런 수군거림 사이에서도 경매가는 계속 올랐고 어느 남자가 52억 동을 불렀다. 그러자 희엔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손을 들어 55억 동을 불렀다. 이번에는 경매장 안의 웅성거림이 더욱 거세졌다. 누가 봐도 고생스러워 보이는 할머니가 이렇게 거침없이 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중년 남성, 민 씨는 경험 많은 눈빛으로 할머니를 보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 보통 내기가 아니시군. 저 눈빛 좀 봐. 겁도 흔들림도 전혀 없잖아.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심이 확고해 보이네.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지켜보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진행자는 가격이 55억 동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다. 현재 가격은 55억 동입니다. 희엔 할머니께서 부르신 금액이죠.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실 분이 계신가요? 이제 경매에 남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저 할머니가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뒤쪽에 여전히 앉아있던 희엔 할머니는 작은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담긴 수표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한 점의 후회나 두려움도 없었다. 이 땅은 남편과 아들의 추억,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한번 잃었잖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되찾아야 해.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은 이제 그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경매장의 망치가 땅을 내리쳐 그 땅이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선언만이 필요했다. 경매장은 이제 더 이상 큰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남은 것은 긴장감과 호기심뿐이었다. 모두가 이 노인이 과연 누구이며 과연 5억 5천만 동, 6억 동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으나 실제 매각상 5억 5천만 동, 5.5억 동, 6억 동, 6.0억 동임을 주의, 이 넘는 금액을 정말 지불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시간과 함께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자 경매는 더욱 치열해졌다. 참여자들은 가격이 6억 동에 달하자 망설이기 시작했다.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뜻 손을 들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희엔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누군가 가격을 높일 때마다 전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고, 그러한 침착함과 결심은 경매장에 있던 사람들의 경멸에서 호기심으로 시선을 바꿔 놓았다. 진행자는 크게 외쳤다. 현재 가격은 6억 동입니다. 더 높일 분 안 계십니까?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어 새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권장드립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참가자들은 망설이기 시작했다. 이미 시세를 훨씬 넘었고 이 이상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많았다. 덩치가 크고 위험 있어 보이는 남성, 용 씨는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다. 그만둡시다. 저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결심했는데 그 땅을 가지고 뭘 하려는지나 한번 지켜보죠. 진행자는 망치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6억 동, 첫 번째.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희엔 할머니는 여전히 앞을 바라볼 뿐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진행자가 다시 외쳤다. 6억 동, 두 번째. 경매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윽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마지막으로 망치 소리가 울렸다. 6억 동, 세 번째. 축하드립니다. 이 토지는 이제 할머니의 것입니다. 경매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가 이렇게 큰 금액의 경매에서 승리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이들의 호기심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젊은 남성, 또원 씨는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다가와 큰 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하신 겁니까? 장난치듯이 속이는 건 아니겠죠? 몇몇 다른 사람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주최 측이 빨리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저런 분이 그만한 돈을 낼 수 있죠? 결과는 이미 발표되었지만 진행자도 분위기를 그냥 넘기기 어려워 보였다. 그는 희엔 할머니 쪽으로 다가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재정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희엔 할머니는 말없이 낡은 천 가방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다. 경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머니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기대 혹은 의심 어린 눈빛 속에서 할머니는 조심스레 한 장의 수표를 꺼내 진행자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살던 작은 집을 팔아 마련한 돈입니다. 전부 합법적인 돈이에요. 진행자는 수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잠시 후 고개를 들어 크게 선언했다. 수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토지 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맞습니다.
경매장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비웃던 사람들은 말없이 앉아 눈길을 피했다. 호기심 많은 중년 여성, 타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어떻게 그 땅이 그렇게 소중하길래 전 재산을 다 걸고 사시려 하신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희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 눈빛에는 평온함과 함께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어려 있었다. 이 땅은 원래 제 집이었어요. 여기서 남편과 함께 집을 세웠고 제 아들이 자라난 곳이죠. 제 인생에 닥친 여러 불행 때문에 이 땅을 잃었지만 추억까지 영영 사라지게 둘 순 없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기만큼은 되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 한마디에 경매장 전체가 다시금 조용해졌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슬프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이 노인의 꿋꿋함 뒤에 숨겨져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근처에 서 있던 민 씨는 엄숙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땅을 되찾으신 걸 축하드려요. 그 외 여러 사람도 할머니에 대한 감탄과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희엔 할머니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강인한 의지와 놀라운 투지를 지닌 여성이었다. 경매 절차를 마치고 희엔 할머니가 자리를 떠날 때 모두는 그녀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건 단지 경매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낸 사람이 지닌 자부심이었다. 경매가 끝나자 희엔 할머니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날 경매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가족의 땅을 되찾기 위해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일을 잊지 못했다. 예전에 할머니를 비웃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들이 무심코 했던 조롱과 경멸 어린 시선을 떠올렸다. 한때 할머니를 내보내야 한다고 크게 외치던 남성은 솔직히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할머니가 그냥 장난치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죠. 이번 일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인내심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희엔 할머니가 단지 큰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굳은 의지와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경매에 함께 참여했던 젊은 여성 란 씨는 SNS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말했다.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물건의 진짜 가치는 돈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사랑에 있다는 거려. 정말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땅을 되찾은 희엔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커다란 집을 지을 거라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작은 집 한 채와 소박한 정원을 꾸몄다. 그 정원에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망고나무, 야자나무 같은 여러 나무가 자라나고 있었다. 아침이면 할머니는 나무 그늘에 앉아 시원한 바람, 햇살, 새소리, 그리고 작은 꽃들에서 풍겨오는 향기를 만끽하며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려움에 신경 쓸 일은 없었다. 예전부터 할머니와 함께 고물 수집을 해오던 이웃이나 지인들은 때때로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의 한결같은 노력과 결단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웃 타오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희엔 할머니, 이 땅은 결국 주인에게 돌아갔네요. 같은 마을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할머니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행복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지금의 삶은 단지 꿈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직접 증명해낸 결과이기도 했다. 이렇게 희엔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겉모습이나 환경만으로 판단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지닌 마음과 결단력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가능처럼 보이던 일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셔서 최신 영상 업로드를 놓치지 마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희엔 할머니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분의 모습과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 추억, 그리고 삶에서의 굳은 의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멀리 타지로 떠나있던 희엔 할머니의 자녀와 손주들도 이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여러가지 이유로 할머니와 멀어졌던 이들인데 이제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접하고 큰 감동을 받으며 돌아온 것이지요.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물을 주고 있던 희엔 할머니는 대문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손주들이 뛰어들어와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희엔 할머니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벅찬 감정을 느꼈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그중 장소는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곁을 떠났던 게 큰 잘못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자손들이 돌아오자 희엔 할머니의 작은 집은 어느새 활기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함께 집을 손보고 정원을 가꾸며 모일 때마다 쉴 수 있도록 별채를 하나 지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이 작은 집은 가족들이 모이는 상징이 되었고 매주 주말마다 각지에서 모인 자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웃음소리를 채웠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희엔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끈기와 고향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 집은 단지 가족이 모이는 장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많은 이웃들도 자주 이곳을 찾아 희엔 할머니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은 인생의 기쁨과 지혜를 나누었고 젊은이들은 좌절할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그분의 결단력 넘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불안한 얼굴로 희엔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희엔 할머니는 따뜻한 시선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만의 힘이 있단다, 아나.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어. 할머니의 이 한마디는 아내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아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희망에 찬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희엔 할머니의 이야기는 깊은 인간미와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만 희엔 할머니는 수수한 옷차림과 고단해 보이는 생활 속에서도 철의 의지와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족의 땅을 되찾기 위해 보여주었던 끈기와 고향에 대한 사랑은 온갖 비웃음과 의심을 넘어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게 해주었습니다. 희엔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잃었던 고향 땅을 되찾는 과정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끈기, 고향 사랑,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결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인생에서 오래도록 빛나는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셔서 앞으로도 감동과 인간미가 가득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